여러분들은 모니터를 어떻게 구입하시나요? 지인한테 물어보시나요? 야, 모니터 쓸만한 거 뭐 있냐? 아니면 동네 컴퓨터 가게에 가서 추천해달라고 하나요? 폭풍 검색을 하거나 유튜브 같은 동영상을 참고하시나요? 제가 최근에 모니터를 구매할 일이 생겨서 여기저기 알아봤습니다. 포털 사이트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유튜브 영상도 많이 봤는데 그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이런 댓글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는 이런 게임을 하는데 어떤 모니터를 사야 되나요? 또는 저는 영상 작업, 영화 감상, 오토캐드 이런 작업을 주로 하는데 어떤 모니터를 사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 용어도 잘 모르지만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일반인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구매함에 있어서 작은 소소한 팁이 될까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나는 어떤 용도로 모니터를 쓸 것인가, 그리고 얼마 정도의 예산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렇게 접근을 해야만 선택하는데 더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이 작은 팁은 뭐냐면 검색창을 하나 열고요.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이든 네이버든 구글이든 상관없어요. 여기에서 다나와 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맨 위에 뜨네요. 다나와.com이라고 이 사이트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여기는 PC에 관련된 포털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왼쪽에 파란 메뉴바가 있는데 여기에서 컴퓨터, 노트북, 조립 PC라고 되어 있는 데를 마우스로 갖다 대면 이렇게 옆에 창이 열리면서 요 밑에 보시면 모니터 사운드라고 있습니다. 또 그 옆으로 창이 하나 생기면서 모니터라는 게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 자, 그러면 창이 바뀌면서 마우스 스크롤을 쭉 내려보면 이제부터는 엄청난 모니터들이 나온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엄청 많죠? 이거 다 못 봐요. 거기에다가 밑에까지 다 왔다 싶으니까 또 여러 개의 창들이 또 더 있어요. 이거 절대 못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은 요 네모 박스 안을 주의 깊게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제조사별 이렇게 있습니다. LG, 삼성, 한성, 알파스캔, 벤큐 이렇게 있고 요 옆에도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더 많은 제조사들이 나와요. 근데 요거는 하나 눌러서 보면 그 회사 것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회사들과 비교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닫고 여기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 같은 경우는 이 모니터 사이즈를 선택을 함에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24인치 모니터를 선택을 할 때는 풀 HD, 그러니까 해상도 1920에 1080 해상도를 지원하는 모니터를 주로 선택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27인치 모니터라면 QHD 2560에 1440 해상도를 지원하는 모니터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32인치 모니터라면 4K죠. 3840에 2160 해상도를 지원하는 모니터를 선호를 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기준이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기준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7인치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모니터가 27인치예요. 제가 했던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했고 요거를 선택을 했으니까 당연히 2560에 1440 QHD 해상도를 선택을 했겠죠.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요 밑에 보시면 화면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화면 비율은 보통 우리는 16:9 비율의 화면 비율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 패널 형태라고 있어요. 평면 모니터를 쓸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활시위처럼 휘어져 있는 커브드 모니터를 쓸 것이냐 이건데, 이거는 평면이 좋다, 커브드가 좋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개인 취향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커브드를 써본 적이 없어요. 뭐 요 커브드를 써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게임을 할 때 뭐 영화 감상을 할 때 더 몰입도가 좋다고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써본 적이 없어서 이 안 써본 거에 대한 공포심이 저는 굉장히 강해서 평면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패널 종류라는 게 있어요. 이 패널이라 함은 보통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IPS 패널, VA 패널, 그리고 TN 패널이라고 있습니다. 뭐 요거 이렇게 눌러보셔도 이 패널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참고를 하셔도 되고요. 본 영상에서는 이 세 가지의 패널 중에 이 VA 패널은 제외를 시킬게요. 저는 이 세 가지 패널을 다 써봤지만 물론 고가의 패널은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저가형을 많이 써봤는데 이 VA 패널은 제 느낌에는 IPS도 아닌 것이 TN도 아니더라,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별로 비추를 하는 것 같고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러면 요 IPS 패널과 TN 패널 요 두 가지를 두고 얘기를 하자면 장단점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TN 패널은 장점이 가격이 IPS 패널에 비해 저렴하다. 그리고 반응 속도가 빠르다. 하지만 단점이 시야각이 좁다 보니까 그 각에서 벗어나면 화면이 좀 뿌옇게 보입니다. 이 IPS 패널에 비해 색감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TN 패널의 특징이고, 그 다음으로 IPS 패널은 TN 패널에 비해 색감이 좋다. 그리고 시야각이 광시야각이라 넓다. 그래서 누워서 영화 감상하기에도 좋다. 단점이 TN 패널에 비해 비싸다. 그리고 반응 속도가 TN 패널에 비해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용도의 모니터를 선택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자, 나는 주 용도가 게임이다. 게임 중에서도 FPS, 배그 같은 그런 게임을 선호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TN 패널로 가시면 됩니다. 또는 나는 게임도 하지만 이 FPS 게임보다는 뭐 RPG 게임 같은 거, 뭐 디아블로 같은 거,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나 또는 영화 감상, 그리고 영상 편집, 포토샵 작업, 또는 뭐 오토캐드, 이런 거를 주로 사용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IPS 패널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IPS 패널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반응 속도보다 색감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색감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사율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은 헤르츠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1초짜리의 영상이 있는데 이 1초짜리의 영상을 60장의 스틸컷으로, 이게 끊어진 이미지로 60장을 모아서 하나의 1초짜리 영상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60장을 빠르게 돌려버리면 하나의 1초짜리 영상이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165Hz짜리는 뭐냐? 1초짜리를 165장으로 나눠서 1초짜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치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60Hz보다는 165Hz가 훨씬 더 부드럽게 보이겠죠. 하지만 체감상 우와, 이 정도야? 뭐 이 정도로 부드러워?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냥 확실히 부드럽긴 하네, 뭐 요 정도?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헤르츠 선택하는 것도 나는 FPS 게임 같은 거, 배그 같은 거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영상들이 있는 게임을 주로 선호한다. 그러면 헤르츠가 높은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나는 뭐 영화나 뭐 포토샵이나 영상 작업, 뭐 오토캐드 이런 거를 주로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60Hz짜리 쓰셔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저도 작업할 때는 60Hz짜리 모니터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제가 선택한 것은 165Hz짜리, 조금 욕심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 다 선택이 된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요번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27인치짜리 모니터를 선택함에 있어서 옵션을 잡아본 것이고,
여러분들은 목적과 예산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당연히 헤르츠가 높을수록 고가 장비가 되고요. 금액이 올라가요. 그리고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또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니터의 크기가 커질수록 금액이 또 올라간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는 사실 스펙이 조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나갑니다. 비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렵게 조금 무리해서 이 모니터를 샀다. 문제는 이 모니터를 비싸게 주고 샀는데, 중요한 것은 내 PC가 이 모니터의 능력을 100% 끌어올려줄 능력이 되는가?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PC의 성능도 좋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 선택을 하셨으면 다시 밑으로 쭉 내려봅니다. 요 네모 박스에 있는 거, 요거는 광고고요. 요 네모 박스에 있는 거를 보시면 얘는 내가 옵션을 누른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냥 광고 상품이니까 넘어가 주시고요. 그 밑으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 그리고 또 광고 상품 지나서 6, 7, 8, 9, 10개, 그리고 11, 12개. 근데 요 2개는 품절이니까 10개만 나와 있네요. 더 이상 페이지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필터링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중에 저는 요걸 선택해서 지금 한 일주일 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꽤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제 모니터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금액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뭐 80만원, 60만원, 그리고 90만원짜리도 있고요. 굉장히 비싸요. 이건 제가 좀 욕심을 내서 이렇게 된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예산에 맞게 구매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모니터를 선택하시면 돼요. 사실 모니터라는 거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똑부러지게 추천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모니터는 종류가 너무 다양해요. 금액도 상당히 천차만별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뭔가를 추천을 해줄 때는 내가 아는 선에서 추천을 해줄 수가 있어요. 내가 모르는 거, 내가 안 써본 것은 추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보통 이런 댓글 같은 거에 보면 어떤 걸 사야 되나요? 몇 인치를 사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답답하니까 그분들도 분명히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걸 거예요. 근데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이런 데에서 한번 검색도 해보시고 알아보시고 그렇게 예산을 또 잡으시면 여러분들한테 더 유리한 합리적인 소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